네, 반갑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제 이름 김경중이고요. 주제는 Instructor as Innovator. 교사가 이제 이노베이터가 돼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스쿨 6편에서 제일 요즘에 핫한 교수님이 누구실까? SMIT에서는 최광석 교수님이라 그러면 그 워튼 스쿨에서는 이던 몰릭 교수라는 분이 가장 인기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작년 논문 중에서 제가 골라봤고요. 여기에는 생성형 AI, 챗GPT를 포함한 교사 역할이 어떻게 앞으로 바뀔 거냐. AI는 이제 단순 기술이 아니라 교육 혁신을 이끌 거다.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이제 창의적인 설계자, AI를 설계해서 학생들을 가르쳐 나가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배경 목적은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고요. 선행 연구들이 있고 연구 방법은 DBR, Design Based Research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량적 실험을 통해서 하는 그런 리서치가 아니고 문제 해결 방안을 디자인을 먼저 하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서 최적화시키는 방식 DBR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전략을 제안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 1은 롤플레이. 롤플레이는 우리 게임 같은 데서 역할 수행 있잖아요. 실제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나와 다른 아이덴티티를 갖고 내가 셀러가 되거나 내가 스타트업 대표가 되거나 그런 가상의 역할을 찾아서 이것을 실제 삶보다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상황이 싫어요. 컴포트 존이라는 건 내가 편안한 상황. 근데 내가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 내가 아니니까 다른 역할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상황을 실험을 했고 보니까 사람들이 가상 상황에서는 실제 삶보다 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AI가 학생이에요. AI가 맥락과 문제를 제시하면 학생이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들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AI가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시나리오를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이게 롤플레이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 고울 플레이인데 이것은 학생이 자기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의 역할이 아니고 자기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극 중에 한 캐릭터를 가이드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거. 이런 식이죠. 학생이 캐릭터를 가이드하죠. 근데 이 학생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느냐, 요 위에 멘토가 있어요. 멘토가 학생들을 잘 이렇게 코칭해 나가요. 그런데 AI는 이 2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학생의 멘토 역할도 하고 또 학생이 지도해 나가는 캐릭터 역할도 하고 AI가 바꾸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셀프 디스턴싱 테크놀로지. 학생이 지도를 하면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얘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살짝 힌트를 주고 뉘앙스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지 정답을 탁탁 알려주면. 그래서 AI는 듀얼 롤이고요. 힌트를 줘가면서도 아이들하고 학생들이 너무 하다가 디테일한 쪽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게 우리의 목표는 학습이니까 얘를 가이드하는 쪽으로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게 중요하다. 이 과정을 하면서 인스트럭터는 이 전체 지금 선생님이잖아요. 전체를 설계한 선생님은 전체 관여하고 피드백하고 파악하는 이 역할이 중요하다. 이게 다른 데 빠지지 않게 롤 플레이어스. 세 번째는 크리티크인데요. 이것은 이제 비평이죠. 2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타입 1은 AI가 시나리오를 만들면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비평을 하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는 뭘 어떻게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비평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람이 뭔가를 비평하고 다각적으로 본다는 것은 개념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요. 타입 2는 AI가 학생인 거예요.
학생 AI가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내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A가 초보자예요. 그래서 완전 원초적인 질문들을 물어보면 학생이 답을 해라. 이런 타입가 있죠. 그래서 근데 AI의 이제 스타일상 자기 필 받은 쪽으로 쭉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문제, 학습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궤도를 이탈해서 어떤 특정 토픽으로 빠지지 않게, 새길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게 크리티컬했습니다. 다음은 co-creation. 학생과 AI가 어떤 파트너를 함께 만들어 나가죠. AI가 질문들을 주면 학생들이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아주 일으키죠. AI가 그러면 그걸 받아서 케이스를 만들고 그걸 보고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생각해서 답이 안 나오면 AI가 또 예시들을 주고 그죠? 그러면 학생들이 그거 그런 거구나. 예시를 주면 이런 거야. 그럼 이해하기도 쉽죠. 이런 식으로 해서 리프레임을 해나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I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질문, 또 상황 대응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코크리에이션 같은 게 쉽지 않게 생각이 됐지만은 앞으로 이런 역량, 속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좋아지면 가능한 스토리일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멘토, 코치, 튜터 이런 전략이 있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I 에이전트를 교사 선생님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트럭터 선생님은 프롬프트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AI 튜터가 학생들을 가이드하는 거죠. 여기에서 타입 이 두 가지가 있는 하나는 리플렉션 코치. 그래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반영, 회상, 반사 이런 뜻이잖아요. reflections of my life, reflection. 그 기존 지식과 나의 기존 지식과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정보, past experience와 future scenario 이거를 연결해주는 코치 이런 타입이 있겠고 또는 인터그레이션 에이전트가 있어요. 이것은 컨셉과 컨셉 또는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링크를 해줘요. 통합시키는 에이전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어떻게 오르가나이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전 과정에서 AI는 각 학생들에게 종전 방식으로 답을 가르쳐주는 하기보다는 뉘앙스로 학습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AI는 수업의 파트너다. 그래서 가상 인터뷰나 문화인물과의 토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학습 환경이 가능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맞춤형 학습. 학생에 따라서 AI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달리 주잖아요.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서 즉각즉각으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 학생 수준과 관심에 따라서 설명이 조절될 수 있다. 문제를 정답 중심의 수업에서 사고 중심, 띵킹으로 가잖아요. 생각이 중요하다. 사고를 중심으로 수업을 전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한국 같은 환경에서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은 주입식 교육이 지식을 주입하는 머릿속에 박는 이런 쪽으로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학생들이 참여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수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의 교사의 설계 역량 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AI를 통해서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선생님들이 지시를 받고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잘 적극적으로 따라오도록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LLM을 활용해서 수업 자료를 반복해서 시험하면서 수업 설계를 빠르게 변경하고 호시할 수 있겠다. 또 특히 학생과 공동 설계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실 내에서 실시간 피드백이고요. 학생은 실시간으로 AI와 피드백을 주고 현재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내용. 그래서 교실은 이제 어떤 따분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실험, 창의 이런 공간, 좀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될 것 같다. 그래서 AI는 선생님의 수업을 보조하는 그런 수준을 넘는 어떤 공동 진행자 이 정도로 역할이 많아질 것 같다. 그런데 한번 지켜보시죠. 우리 최 교수님도 어디 공감을 하시나요?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생성형 AI의 활약이 많아지고 교사가 사용자에서 설계자예요. 그 교사, 선생님의 능동적인 실험, 뭐 실패하더라도 능동적인 실험 같은 게 그 혁신의 핵심이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계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DBR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정량적인 실험 데이터가 부족하다. AI 사용의 윤리 문제가 또 있게. 학생들 간의 AI 접근성 격차. 이게 중요하잖아요. AI를 아주 잘하는, 아주 못하는 적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향후 과제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시사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AI 리터러시, 프롬프트 처리 연구가 중요하고 또 선생님이 실험 정신도 필요하다. 이렇게 학습, 이제 선생님은 창의적인 설계자면서 또한 실험자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정리됐는데 저도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마치면서 제가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저의 제안이 논문 내용이 아니고 저의 제안이 그러면 AI 에이전트를 외국인을 위한 한국에서 외국인을 위한 AI 한글 교사 에이전트를 만들면 어떠냐. 그래서 지금 국내 유학 취업 많이 늘고 있고 케이팝이 있어 외국에서도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한글 배우기 수요는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어를 맞춤형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집에 원어민들은 이 정도로는 아직 안 되셨잖아요. 근데 훨씬 더 쉽게 차근차근 재미있게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에이전트를 통하면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LLM을 기반으로.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우리 한국 능력시험 토픽이 있잖아요. 토픽 1, 2, 3, 4, 5, 6급에 따라서 거기에 여러 분야, 말하기, 쓰기, 듣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시험 문제들이 다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타겟으로 한 점진적인 어떤 어프로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저 리스마이티에서 공동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칸 아카데미라고 이게 미국의 유명한 실리콘밸리에 있는 칸 아카데미 무료 강좌인데 여기서 지금 칸미고라는 걸 론칭을 했거든요. 칸미고는 AI 에이전트 교육 주로 한글이 아니라 수학, 과학 이쪽에를 LLM을 기반으로 해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맞춤형으로 칸미고를 지금 오픈했거든요. 우리는 왜 못하느냐? 한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서비스가 되겠느냐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제가 너무 시간 관계상 너무 설명이 빨랐나요? 스피디했나요? 이해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